그때 결혼을 해서 강촌 시댁에 처음으로 간 날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저희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교통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일을 끝내고 이제 강촌 시댁에 가면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오는 일정이었어요. 너 시간 같이 못 있었을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저녁 먹고 이제 금방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과 내일 아침에 일찍 우리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자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네. 일어나서 보니까 어머님이 안 계셨어요. 어머, 그 새벽부터 그러면 어머니 어디 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형님께 여쭤봤어요. 네. 어머님 어디 가셨냐. 그러니까 저희 주려고 치킨을 사러 춘천 시내에 네, 새벽 첫째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어머. 첫 차로 가셔야 되는데 일찍 가셔야 됐잖아요. 그러면은 차 시간이 안 맞아서 어머니를 그러니까. 뵐 수 있었는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차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내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끌탕을 하고 있었죠. 애가 어머님은 타죠. 안 오시고 못 뵙고 갈까봐. 네. 아, 그래서 결국은 못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차 시간은 다 되고 어. 할 수 없이 어머님이 안 오셨지만 그냥 저희는 내려와야 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3월이었거든요, 그때가. 지금도 춥지만 그땐 정말 추웠어요. 네. 근데 그 시골길을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어머님이 저희를 위해서 내려가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치. 네. 한편으로는 좀 화도 났어요. 왜 가셔야 했을까? 아.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반 정도 갔을까? 근데 어머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행이다. 예. 그런데 그때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보다는 네. 왜 가셨는가? 우리 이야기할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어머님께 막 투덜투덜했어요. 네. 근데 논두렁에 어머님이 철버덕 앉으시는 거예요. 철버덕 앉으시더니 보자기를 막 풀으시면서 닭을 이제 그 자리에서? 예. 아. 그 닭튀김을 꺼내서 빨리 먹으라고 어머님이 너희들 이거 못 먹여서 보낼까봐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닭이 그때까지도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꽁꽁 싸매서 품을 안고 이렇게 오셨던 안고 거예요.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새벽길을. 이 아들 며느리 먹이려고 이야. 정말 꽁꽁 싸가지고. 아이고야. 그래서 그 입에 들어가는 걸 보셨을 때 그 어머니 마음도 얼마나 뿌듯하시고 네. 또 먹는 마음은 얼마나 또 죄송스럽고 그게 그랬을까요? 목이 네. 메여서 그게 안 넘어갈 것 같아, 사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어머님의 막내 아들이에요. 어머님 연세 44세에 네.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가장 좋아한 음식이 닭고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여러 식구가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특별한 반찬이 올라왔을 때 순서가 있대요. 어른부터 그다음에 형부터. 그러니까 막내니까 제일 나중에 오니까 그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유. 네.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귀한 그 후라이드 치킨을 마음껏 먹이고 싶으셔서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으셔서 그 새벽에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내 아들 더 먹이고 싶으신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건데 네네. 지금도 두 분은 치킨을 못 드실 것 같아. 그거 드시다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떻게 치킨을 먹어요? 얘기 자주 하세요, 지금. 네. 아직까지도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면 울컥해.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실 그때 그 기억을 하면서 그 어머니의 큰 사랑에 힘입어서 네, 힘을 얻고는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따뜻한 분위기를 좀 깨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상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보다도 이제 막내 아들을 이제 먹이고자 이렇게 짓궂죠. 통닭을 참 짓궂죠. 해오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거 말고도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 막내 며느리를 위해 해준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만
프로그램이 마음 따뜻해지거든요. 아니 우리 시어머니도 물론 저를 위해서 이렇게 통닭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해주시긴 하셔. 시어머니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있지 않을까요? 아, 네네. 그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지. 특별히 어머님이 이제 쌀을 올려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쌀을 푸다 보면은 이렇게 어머님의 하얀 가재손 수건이 쌀 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걸 펴보면은 10,000원짜리를 접고 또 접으면 아시죠? 작은 정사각형이. 그게 아유, 울컥하시겠어. 네. 이제 가재손 수건에 쌓여 있는. 네. 그러니까 제가 안 받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첫 아이를 낳는데 우리 어머님이 한 달 동안 산바라지를 해주셨어요. 어머. 지금은 이제 안 계신데 저한테 이제 아들 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결혼할 때가 됐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예. 어머니라는 말은 그 세 글자만 들어도 마음이 왜 따뜻하고 울컥하잖아요. 그래서 네. 삶에 지치고 뭔가 밖에 가서 부딪히고 마음이 헛헛해지면 엄마 밥이 그렇게 먹고 싶나 봐. 그럼요. 그거 먹으면 그냥 힘이 뿔뚝 나는 것 같고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오. 이런 의미에서 자문단 선생님들은 더 울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머니의 밥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분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백원숙 선생님. 진달래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있을 그 무렵에 남편하고 연애를 했어요. 정말 핑크빛 미래를 기대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이거 너무 현실이 아닌 거예요. 연애하실 때도 그 시절에 손 콕 잡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봄이 오면 이런 노래 부르시면서 그 데이트도 즐기셨던 정말 시처럼 음악처럼 사시는 그런 커플이신데 삶은 찾아 꽃다고 오거든 꽃 말고 네 마음도 함께 따가줘. 아니 근데 오늘 백원숙 선생님이 이쪽으로 돌아 앉으셨거든요. 약간의 무슨 거리를 좀 두시는 느낌. 예리하시다. 네. 와, 박지원 아나운서 아니 예리하시다. 원래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어디 한번 결혼해봐라. 어디 생각만큼 그렇게 되나. 아마 그런 걸 느끼셨나 봐요. 우리 선생님도. 저희 남편은 살림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살림이 다 내가 할 것밖에 없어. 장 보고 아이 낳아서 아이 양육하는 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 돌봐드리는 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모든 일은 다 제가 혼자 하게 됐어요. 하나도 안 도와주셨나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한 5년 지냈는데 늘상 하던 일이었지만 그날도 이제 어머니 약을 지으러 이제 종로가에 갔어요. 그 약을 사러 가서 약을 주문하고 달력을 보니까 다음 날이 남편의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사들고 나와서 시장에 가서 갈치가 아주 살이 통통한 게 보이더라고요. 갈치가 그래서 2마리를 샀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바깥에 나왔는데 문득 여기서 조금만 타면 친정 엄마 집에 갈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자주 못 가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제가 집을 빠져나올 수가 있나. 아무리 가까워도 엄마한테 못 갔어요. 근데 순간 그냥 나도 모르게 우리 친정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잘하셨어요. 타고 막 집에 달려갔는데 엄마가 보시고 그냥 깜짝 놀라시는 거야. 예고도 없이. 너 어떻게 된 일이니? 그러시더니 이제 엄마들은 얼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은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도 그 회사에서 뭔가 나쁜 일이 있거나 윗분들한테 쥐어 터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보시면은 이런 방구제 말도 안 해도 너 무슨 일 있지? 그럼요. 너 뭐 슬픈 안 좋은 일 있지? 기가 막히게 엄마는 알아. 그래서 엄마인가 봐. 그럼요. 낯빛만 봐도 알아. 그래서 엄마인 것 같아. 맞아요.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애 이리 줘라. 너 얼른 방에 가서 쉬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마한테 아이 맡기고 방에 가서 정말 죽은 것처럼 얼마나 잤어요. 불안하셨어요. 근데 엄마가 막 깨우시더라고요. 네. 일어나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어머, 언제 엄마가 그 쑥이랑 냉이랑 뜯어오셨는지 그 된장국을 끓여 놓으시고 조개살 무침 여러 가지 한상을 해서 차려 놓으신 거예요. 호가라고. 얘야, 밥을 먹어야, 밥 좀 먹어야지. 얼마나 힘드니 밥을 주셔서 밥을 먹는데 세상에 뭐 고기고 이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엄마의 정성, 엄마의 손맛이 가득 담긴 밥을 먹는데 눈물. 세상에 그런 보약이 없더라고요. 아유 정말 상상만 해도 배가 불러지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엄마랑 만나고 하셨으니까 좀 얘기도 나누고 시간도 보내고 좀 그러셨어요? 네, 그러고 싶었는데 만약에 엄마 너 어떻게 지내니? 저 힘들어요 하면 막 눈물이 콱 쏟아질 것 그렇지. 같아요. 네. 펑펑 울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저 빨리 갈래요. 그리고 돌아서니까 엄마가 얘야 내가 갈치는 다 손질해 놨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네 신랑이랑 잘 구워 먹기만 하면 되니까 얼른 가져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서 다음날 남편 생일날 그 갈치를 잘 구워서 맛있게 먹는데 마음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어저께 엄마 한 마리는 엄마 드세요. 엄마를 얼른 드렸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 없이 정말 철없이 그렇게 그냥 주신다고 손질했다고 가져가라고 그러신다고 그냥 그걸 한라장 가지고 왔을까 그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이선웅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갈치는 어떤 맛이었나요? 그게 맛있게 맛있으셨죠? 자셔지시던가요, 선생님? 이 사정을 아셨을라나? 그럼요.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장모님께서 그 갈치를 다듬어 주셨던 것도 기억나고요. 너무 고맙고 또 잘해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도 있고 특별히 제 아내가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낸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 어머니도 젊은 엄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저희 엄마가 50세이셨는데 고우시고 성품도 너무 예쁘셨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시다가 78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비슷한 나이죠. 그래서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너무 네. 그립고. 어머니께 만약에 못다한 말 있으시다면 오늘 한 말씀 전하시겠어요?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엄마. 명절 때마다 예쁜 한복을 입혀주시면서 우리 딸들 너무 예쁘다 예뻐해 주셨고요.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는데 효도하지 못했어요.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엄마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린 시절 너무 행복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아주 많이 사랑해요, 엄마. 말을 못 하겠네요.